안녕하세요. 닥터부스킨 피부과 전문의 김경 원장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레티놀 화장품과 레티노이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좋다던데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이 영상에서 레티노이드의 원리와 올바른 사용 방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성분 꿀팁까지 전부 모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레티놀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레티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피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매일매일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 피부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턴오버라고 부르고요. 이 턴오버는 나이가 들면 점점 느려져서 재생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빠르면 또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이때 레티놀이라는 녀석이 이 피부의 턴오버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티놀이 피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피부 세포들이 근무 교대를 하기 시작을 하고, 덕분에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모공도 쪼르르 줄어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레티놀은 콜라겐 공장을 자극을 해서 계속 일하라고 부추기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주름은 쏙쏙 줄여주는 매우 똑똑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레티놀도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레티노이드. 이름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우선 레티노이드라는 개념은 비타민 A와 B 유도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1단계로 레티놀은 일반 화장품에 들어가는 가장 약한 형태이고요. 2단계인 레티날은 레티날보다는 한 단계 더 강한 형태. 그리고 3단계인 레티노산은 전문의약품으로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티놀은 화장품, 그리고 레티노산은 전문의약품, 즉 바르는 약입니다. 레티놀은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직 불이 붙진 않지만은 몸속에 효소 작용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서서히 불꽃이 일어나듯이 피부에 효과가 나타나죠. 반면에 레티노산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과 같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매우 크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피부를 화끈하게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의 상태와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 원장님, 그러면 레티놀, 레티노이드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요? 레티놀은 초보자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더 적합하고요. 이에 반해서 효과가 좀 더 강한 레티노산 같은 경우는 좀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레티노이드는 피부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 1단계인 레티놀이 레티날을 거쳐서 레티노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으시고 꼭 빠른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럼 피부 타입별로 추천해 주실 성분이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레티노이드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입문자이신 분들은 좀 약한 단계인 레티놀 화장품을, 강한 단계를 원하시거나 여드름성 피부가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다팔렌,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색소도 있고 주름도 신경이 쓰이고 광채도 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트리파로텐 성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레티놀 말고도 디페린겔, 트리파로텐? 무튼 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성분인지 한번. 사실 우리나라에서 레티노이드가 처음 입소문을 타게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스티바 A 크림 덕분이었는데요. 바르면은 어떤 피부든 다 좋아진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 제품은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요. 이게 근데 스티바 A 크림이 뭐에 효과가 있는 크림이에요? 약간 바르면 주름 개선이랑 광채 이런 거 때문에 바르시긴 하시죠. 바르면 되게 약간 잔주름도 없어지고 반짝반짝 광나요. 하지만 이 스티바 A 크림도 다 좋은 것 뿐만 아니었고요. 당연히 바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지만은 피부가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부작용도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4세대 레티노이드인 트리파로텐, 아클리프가 스티바 A의 대체제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좀 융단폭격처럼 여러 가지를 다 작용을 했다고 하면은 4세대인 트리파로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에는 작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4주간 치료를 했을 때 과색소 침착 점수가 크게 개선이 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드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다팔렌 성분 같은 경우도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아실까요? 빗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 개선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팔렌, 즉 디페린이 꼭 여드름 치료제라는 공식이 깨지고 안티에이징 라인으로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효과가 빠른 만큼 자극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피부 고민 전문의가 말하는 핵심 꿀팁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일단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처음이라 걱정이 되신다면 레티놀 화장품부터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한 번에 확 효과가 있진 않지만 자극 없이 좀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결도 좀 매끈해지고 잔주름도 옅어지게 됩니다. 레티노이드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될 수도 있고 피부에 오히려 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세대 레티노이드 트리파로텐 아클리프 제품이고요.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히 많이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는 양입니다. 트리파로텐 같은 경우는 쌀알 정도, 그리고 디페린 같은 경우는 완두콩 크기 정도를 한 번에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밤에만 바르시고 낮에는 선크림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효과를 위해서 욕심에 너무 많이 바르시면 피부가 좀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좀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매일 바르시는 것보다는 격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레티노이드와 안 맞는 궁합, 레티노이드 사용하시는 날에는 각질 제거 제품, 비타민C, 아하화 같은 필링제는 잠시 쉬어주세요. 이런 성분들이 레티노이드의 자극을 더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레티노이드를 처음 사용하시면 피부가 살짝 벗겨질 수 있거든요. 피부가 자연스럽게 턴오버가 되면서 벗겨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벗겨내지 마시고 오히려 보습제를 더 많이 발라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레티노이드와 좋은 궁합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궁합, 우선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어서 초기 자극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시카크림, 판테놀, 히알루론산, 니아신아마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고요. 레티노이드를 사용할 때 같이 듬뿍 발라주시면 자극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티놀 화장품,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위한 좋은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구스킨 김경 원장이었습니다.